안녕하세요. 반바라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산 집 팔아치운 집주인이 4년 내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매물상이 계속해서 집주인들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서 매물을 걷어들인다라는 지금 뉘앙스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빨리 집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주인 같은 경우는 뭐 5년 이상의 집,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가지고 세금 혜택 받아서 빨리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 있는 건데, 일단 한국 부동산의 가장 지금 문제점은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이 회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자산 가치로서의 어떤 이 가치 증대 효과는 굉장히 지금 이 체력 고갈이 훅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보유세 부분도 내년에 안심 못할 겁니다. 현실화율을 69%로 지금 딱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1단계죠. 그 2단계 스페이스로 약간 여유분을 남겨둔 건데, 분명히 보유세 카드 꺼낼 공산도 커요. 그리고 정비 사업 자체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비 사업 부분에서 추가 분담금 역시도 굉장한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 그냥 구축 아파트 그냥 어떻게 했든 정비 사업도 뭐 10년, 20년 걸리는 그런 어떤 너무도 지루하고 너무도 뭐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은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집을 팔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권이 1년 새 28%나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년 초과 15년 이하 보유 매도 건수가 12,251건입니다. 무려 26.1% 증가한 추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집주인들이 오히려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등 뒤로 집을 숨기고 있다, 뭐 매물 내놓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금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집 팔지 않게, 이거 다 그냥 헛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자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다. 지금 주식시장만 딱 보더라도 이거 선제지표 반영 그대로 되거든. 지금 오늘 주식시장 뭐 완전히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올라쳤던 어떤 궤적들을 고스란히 지금 반납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물론 한국 코스피는 굉장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개미들이 확실하게 백업을 쳐주고 있고, 근데 외인들이 지금 뭐 압도적으로 반도체주를 많이 팔고 나가는 그런 어떤 불안한 요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스탯을 좀 잘 쌓아왔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건 늘 주식시장에 상존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주식시장의 이 궤적을 딱 보더라도 한국 부동산 시장은 확실한 조정장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한국 부동산 자체를 완전히 가로 밖으로 빼내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코스피 보세요. 3.79%, 거의 뭐 4% 정도 빠졌습니다. 지난밤 이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휘청거리면서, 아니 85조나 되는 어마무시한 매출을 올려도 그 매출이 아니래, AI가 거품이래, 이런 식으로 워딩 하나를 딱 던지면 그냥 시장 전체가 그냥 끙끙 앓아. 그 워딩 하나에 그냥 매여가지고 심리적 기저현상이 그냥 뭐 지하실을 따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그냥 넌센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을 쌓아나가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뭐가 지배한다? 심리가 지배한다니. 심리가 지배하는 가장 큰 시장, 한국에서의 시장은 부동산이에요. 지금 이게 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어떤 심리를 꾹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발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억제할 수 없는 막 솟아오르는 그 기대 심리가 지금까지의 이 허황된 장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깨지는 거 보십시오. 이거 고스란히 외국인들이 오늘 3조 이상 뺐어요. 그만큼 이 불안한 심리 자체가 상당히 이 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한꺼번에 획가닥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작은 부분에서는 완전히 딱 묶여 있고, 증시는 반대잖아. 뭐 본물 터지듯이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심리 하나가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니까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심리 하나로 버텼고, 증시도 심리 하나로 뭔가 이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불꽃놀이를 터트리면서 실질적으로도 자금이 그만큼 받쳐줬어. 근데 부동산 시장은 심리 하나만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이제 완전히 지금 인풋 아웃풋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외국인이 11월 한 달 동안 8조 6천억 정도 코스피를 순매도를 쳤습니다. 그죠?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반도체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미국장에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불식이 되고 금리 부분이 인하가 된다라는 확실한 청신호가 땅 터지게 되면 다시 유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이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회전력은 뭐 거의 빛의 속도로 흘러가니까 4000피 무너지자마자 그래도 동학개미들이 닷새 동안 거의 8조 정도의 총알을 쐈어요. 이 정도로 급격하게 나이아가라 폭포 그냥 내리꽂히듯이 그냥 개미들이 거침없이 그냥 현금 풀어가지고 떨어지는 코스피를 지금 다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어찌 보면 앞으로 코스피가 더 잘 될 수 있는 잠재적 파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못 리스크적으로 흘러버린다면 이거 외인들이 던지고 기관들이 던지는 거 개인들이 받았다가는 이게 다시 또 이게 빵 터지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는 분명 증시의 역사상 계속 상존해 왔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단단하게 지금 이 궤적을 쌓아왔기 때문에 글쎄요, 동학개미들이 확실하게 더 방어진을 확실하게 쳐나갈 가능성 높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쪽은 이 거래량이 77%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가 93.9, 광진이 90%, 성동이 거의 90% 가까이. 증시는 개미들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데 부동산은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집주인들이 좀 가격 낮춰가지고 집 좀 사달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선뜻 그렇게 고점에 몰린 집 받아낼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장은 토구역 해제를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워딩을 던졌어요. 근데 이게 뭐 일리는 있습니다. 충분히 너무 규제가 초강도로 나가다 보면 거래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오히려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검토할 시점이라는 얘기도 던졌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묶여 있는데 이게 지금 토제 해제를 서울시에서 2월 달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3월 달 들어서 가지고 가계부채가 6조 원 폭등했어요. 이 가계부채 6조 원이 어디로 갔냐? 송파구가 7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했던 그 밑불이었어요. 땔감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토제 해제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게 되면 그냥 집값 완전히 터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2025년 3월 기사 보십시오. 토제 풀렸다고 호가가 5억 폭등했어요. 눈깔 뒤집어진 거지, 집주인들이. 야, 토제 풀렸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냥 무조건 그냥 널뛰게 해버려. 그냥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근데 이 상황에서 토제를 풀어버리면 이건 거의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잠삼대청이 그냥 뭐 어마무시 그냥 자고 일어나면 뭐 2억 3억 오른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폭등의 폭등. 갭 투기, 이 갭 투자 아니었죠. 당시에 뭐 5억 물고 6억 물고 10억 물고 막 들어오는 그런 어떤 본물 터지듯 들어오는 이 투기 세력들이 판을 쳤었던 이게 그대로 장이 형성이 다시 재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호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막고 있는 거고 최후의 방어선을 막고 있는 거고 지금 요게 집값이 계속해서 삐쭉삐쭉 올라오는 거를 쳐내기 위해서는 공급입니다. 공급. 좀 눈에 보이는 실질적 공급이 없이는 이게 계속적으로 지형도가 이제 흔들거릴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제가 초반에 쭉 주식과 함께 말씀드린 게 주식이 선제지표다. 결국에서는 외인들이 돌아서서 팔고 나가버리면 주식시장이 쭉 내려앉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 선뜻 안 살려고 합니다. 손절 치고 있어요. 77%, 뭐 90% 가까이 손절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갈 어떤 디딜 언덕이 없다. 강남구 보십시오. 11월 달 거래가 9억 7천. 레미안 대치팰리스 11월 5일 날 6억 떨어졌습니다. 논현동 신동아 파밀리에 역시도 11월 4일 날 3억 하락했죠. 이나마도 어느 정도 하향 이 단계를 좀 어느 정도 이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규제의 어떤 역할 충분히 있는 거고요. 서초구 신반포 4차가 15억 떨어졌고 한신서래가 4억 2천, 반포자이 3억 떨어졌습니다. 송파구 우성 1, 2, 3차 13억 5천,
동일한 단지 4억 9천, 잠실헬스 3억 5천 정도. 자, 사람들이 집주인이 이렇게 집값을 69억인데 60억으로 내리고 뭐 53억인데 적응이 안 된다. 53억에서 47억, 26억에서 23억, 뭐 55억에서 40억 이렇게 쭉쭉 뭔가 좀 내려줘야만 매수세가 그래도 붙는다. 야, 근데 17억하고 29억하고 31억짜리를 어떻게 사나? 참 대단하다. 아무튼 간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스스로 주가를 결정을 못하고 이제 매수세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이 주식 종목 자체의 어떤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등을 돌려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시장 자체가 손절양상으로 이 확대될 전망이 크죠.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가격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매수세를 유인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이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이 난망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지금 뭐 불기둥불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냥 풀악셀 밟고 왔는데, 약간 지금 조정기 상황에서 얼마만큼 이 허들을 앞으로 잘 넘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4,000피에서 5,000피로 갈 수 있는 교도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흔들리게 된다면 굉장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강남 집값도 지금 집도 이제 안 팔린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2022년도 이제 1차 폭락이 있었을 때 뭐 매매 수급 지수도 80선 붕괴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려버리면 시장 자체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3.7% 쭉 빠지는 것처럼 그냥 부동산 거래 양상도 지금 이거 거래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고 신고가만 계속해서 뭐 분위기 띄운다는 식으로 집값 급등이라는 단어 끼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이상한 분위기를 흘리고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거래 금액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17.3% 지금 감소했어요. 20% 정도 감소하는 추세고, 이게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거의 한 4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거래 전체 금액이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단가를 버티질 못한다니까, 집주인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년, 15년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빨리빨리 집을 좀 팔고 싶어 한다. 근데 안 팔리네? 그럼 어떻게 해? 집값 내려야지. 집값을 내려야지 좀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15억 하는 집값 뭐 8억으로 그냥 반토막 딱 쳐가지고 내려버리면, 어휴, 뭐 무슨 일 생겼나?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라도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그죠? 이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뭐 내놓게 된다면 이거 좀 떨어져도 뭐 거의 뭐 개미 눈곱만큼 뭐 떨어지는, 그것도 이게 하락세가 아니라 성장세가, 그러니까 상승세가 감소된다는 차원의 그런 지표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표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게 지금 아파트고요. 거래 금액도 단기적 이 타임라인 안에서 급격하게 위축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팩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안 돌면 그냥 판 접어야지. 그죠? 접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시장에 최고로 고점에 매달린 아파트 잡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까? 그 위험을 다 혼자 떠안게 되는 건데, 지금 크립토도 멜팅 다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가상화폐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1억 2천까지 떨어진 그런 어떤 궤적도 있고, Stocks keep falling. 주식도 계속해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 지금 과연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진짜 경제대공황이라는 게 그냥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AI 거품론이래.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근저에 뭐 잔존하고 있는 이 불안 심리죠.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계속적인 압박들이 오니까 AI 고품론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스란히 나스닥에 그냥 뺨따구로 맞아가지고 코스피가 그냥 3,900선, 3,800선 막 붕괴되면서 그냥 코피를 질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AI 고평가다, 뭐 불안 심리, 집값 재앙, 당연히 이런 선제 지표들을 보면서, 아니 지금 집은 왜 녹아내리고 붕괴된다는 생각을 안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한 불확실성 우리나라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금리적인 어떤 환율 변동성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가고 역으로 치고 갈 가능성 높은데 코스피 이렇게 붕괴되는데 아파트 시장 올라간다고? 정말 미친 소리죠. 집값 재앙 분명히 닥칩니다. 왜냐, 이 선제지표로 지금 가장 전세가율이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강남 전세가 보시면 아파트 전세가율 전국적인 이 추세는 거의 11년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60대 후반선에서 이제 걸쳐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율이 38.7%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그냥 수직 상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게 자체가 다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가장 실질적인 어떤 수요들이 들어와서 그 가격을 물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집값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근데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도저히 못 따라잡으니까 지금 38%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 나머진 뭐다? 매매가는 다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고갈비, 고등어 그냥 뼈다귀 남을 때까지 싹 빨라먹고, 그죠? 여기 딱 물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설거지 당하는 거지. 집주인들은 뭐 다 살점 다 발라먹고. 요런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전세가율 추락이 분명한 거품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통상 60, 70% 돼야 되는데 38%까지 빠져 있다는 거는 앞으로 강남 집값 붕괴가 충분히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금을 확실하게 딱 확보하고 계시고, 너무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라. 그래도 좀 쏠쏠한 곳은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사례가 미국 쪽이 확실한 어떤 이 장세의 어떤 회복력을 보여주는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계속적인 어떤 AI 거품 노래는 불안감을 거기서 탈출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금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 AI가 키블라세가 뭐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지만 아버지 플라츠니트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역시 확실한 어떤 실적을 갖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AI 거품론이라고 말을 해도 그 거품은 불안 심리지, 그 자체,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양산해내는 어떤 기술력이나 그리고 그 기술력을 근간으로 한 매출에 있어서는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절대로 터지지 않을 거다. 근데 뭐가 터졌어요? 바브루. 일본 부동산이 완전히 붕괴가 됐었죠. 1990년도. 일본 주가는 뭐 완전히 급락을 했었고. 그죠? 바브루.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플러스 바브루. 붕괴가, 호우카이가 생기면서 그냥 작살이 났었는데 당시 부동산업 상승이 거의 최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자본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자본 생산성이 제일 낮은 부동산업에 대한 유동성이 공급됐.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 지금. 100%, 200% 똑같은데 그 막대한 자본들이 다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강남 집값 지탱해줘. 가장 고점에 쏘아 올린 집값 지탱해줘. 그렇게 다 그냥 덩어리 다 까질 정도로 그 집값들을 지탱을 해줬으니까 이거 밥으로 안 생기겠냐고요. 버블 붕괴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 가계부채가 지금 1900조인데요.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 있다?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아파트. 그 왜 우리가 일본 버블 붕괴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시행사는 PF 부실에 3년 새 420 급감됐고 폐업이 창업보다 더 많아. 당연히 위기의 부동산이죠. 근데 앞으로 더 급등할 부동산이라고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는데 이거 잘못해서 화살 날리다가는 결국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 뒤통수에 꽂힐 수가 있어요. 분명한 리스크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정말 지금 선제적으로 증시가 확실하게 단기적 이 타임라인 안에서 분명한 어떤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손절치기 시작하고 자본의 유입이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위기론이 불거지고 실질적인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장은 완전히 파장이 돼버린다. 이게
한국 부동산이 지금 떠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코스피 시장이 거의 뭐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요거는 어찌 보면 이제 단기적 조정일 가능성은 높고, 근데 이 단기적 조정이 교훈하는 바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되어 있고, 뭔가 거품적인 어떤 요소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AI 거품론이 아니라 한국 아파트 거품론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앞으로 좀 잘 지켜보시면서 이 포인트를 좀 잘 찝으시면 아주 낮은 허들 넘어가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무주택자들에게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